뉴저지의 웨스트필드 아카데미는 미국 동부 최상류층 자녀들만이 다니는 명문 사립학교였습니다. 연간 학비만 $50,000가 넘고 하버드나 예일 진학이 당연한 수순인 곳이었어요. 그런 학교에 17살의 윤서진이 전학을 왔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티 차림의 아시아계 학생이었죠. 하지만 서진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14살에 카이스트를 조기 졸업한 천재였고 하버드 조기 입학 제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과도한 언론 관심에 지쳐 이름을 바꾸고 조용히 지내려던 서진. 하지만 첫날부터 시련이 시작되었어요. 새로 부임한 트래시 윈슬로 교사가 자기소개를 요구했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왔니? 너도 똑같이 아빠가 부유한가 보지? 명백한 편견이 담긴 질문이었어요. 서진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전 카이스트에서 왔습니다. 카이스트. 그게 어디 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건방 떨지 말고 앉아있어. 트래시의 무시와 경멸이 담긴 반응이었습니다. 교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지내려던 계획이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운명이었어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무엇을 하며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뉴저지의 가을 하늘은 유독 맑았습니다. 윤서진은 택시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17살의 얼굴에는 또래답지 않은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여권에는 아직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서진. 본명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지난 시절이 스쳐 지나갔어요. 14살에 카이스트를 조기 졸업한 그때 언론의 주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MBC 영재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했을 때부터 시작된 관심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갔죠. 카메라 플래시, 끝없는 인터뷰 요청, 그리고 천재 소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일상. 모든 것이 숨막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인터뷰였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뭔가요? 서진은 그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저 조용히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천재라는 타이틀이 그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름을 바꾸고 미국으로 떠나는 것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과학부에서 온 조기 입학 제안은 새로운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먼저 뉴저지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1년간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적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택시 기사는 중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백미러로 서진을 힐끗 보더니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학교 첫날이니 긴장되겠네. 서진은 작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영어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5개 언어를 익혔으니까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택시가 도착한 곳은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였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드넓은 잔디밭 사이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미국 동부 최상류층 자녀들만이 다니는 학교로 유명했죠. 교사조차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연간 학비만 $50,000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정문을 지나 교정에 들어서자 여러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백인이었고 옷차림부터 달랐어요. 명품 가방을 메고 최신형 아이폰을 들고 있는 학생들. 부모가 변호사이거나 의사 혹은 대기업 임원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죠. 서진은 자신의 평범한 차림새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행정실에서 수속을 마치고 시간표를 받았어요. 첫 수업은 영어였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진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비공개 전학생이라는 특별한 신분 때문이었을 겁니다. 교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넓었습니다. 벽면에는 역대 졸업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으로 진학한 학생들의 이름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앞을 지나며 생각했어요. 자신도 곧 저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도 모른다고.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건 단순했어요. 조용히 공부하고 눈에 띄지 않게 지내다가 하버드로 가는 것. 더 이상 천재라는 꼬리표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실 문 앞에 서서 잠깐 머뭇거렸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공항까지 배웅 나와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죠. 서진아, 넌 충분히 똑똑하고 훌륭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때의 어머니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교복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교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백인 학생들이었고 아시아계는 자신뿐이었어요.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앉아있는 교실에서 서진은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새로 온 애야? 어디서 왔지? 중국 애 같은데? 부모가 뭐 하시는 분일까? 서진은 이런 상황에 익숙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다만 이곳에서는 인종까지 다른 점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서진은 가장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관심을 끌지 않으려 했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밖으로는 넓은 운동장과 테니스 코트가 보였습니다. 잠시 한국의 학교를 떠올렸어요. 그곳도 조용했지만 이곳과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죠. 첫 수업은 영어였는데 담당 교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교실은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시선이 계속 서진을 향하고 있었죠. 특히 앞자리에 앉은 금발의 여학생이 자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학생이 바로 엘리사 블룸이었어요. 학교 내 수석이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어요. 수업 시작 시간이었는데도 교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날, 모든 게 낯설다. 하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교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금발의 파란 눈의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트래시 윈슬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영어 교사였어요. 트래시는 교실을 둘러보다가 서진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그 순간 서진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트래시의 눈빛에는 선입견과 편견이 가득했어요. 마치 서진을 파악하려는 듯한, 동시에 무시하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폭풍의 전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트래시는 서진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그 시선을 따라 서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었던 서진의 바람은 첫날부터 흔들리고 있었어요. 트래시 윈슬로는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진에게 머무는 시간이 유독 길었어요. 서진은 그 시선을 느끼며 더욱 작아지려 했지만 이미 교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트래시는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예일 대학교 영문학과 출신이라는 화려한 학력과 런던 연수 경험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밝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한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학생들의 자기소개가 시작되었어요. 앞자리부터 차례대로 일어나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배경을 자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은행가의 아들, 연방법원 판사의 딸,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자녀들이었죠. 서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서 왔는지 실감했습니다. 엘리사 블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만만하게 일어나 학년 수석이라는 타이틀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조기 입학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혔어요. 트래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영광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자기소개가 서진의 차례로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서진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카이스트 조기 졸업이나 MBC 영재 프로그램 같은 이야기는 절대 꺼낼 수 없었어요. 트래시의 시선이 서진에게 고정되며 자기소개를 요구했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이 서진을 돌아보았죠. 서진은 천천히 일어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윤서진이라는 간단한 이름만 밝혔지만 트래시는 만족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더 자세히 말하라고 요구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인 후 한국에서 왔다고 하며 부모님은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트래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한국이라는 말에 이어 아시아 학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환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질감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학교의 아시아 학생은 드물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서진을 의식적으로 다른 존재로 구분하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 트래시는 한국 학생들이 보통 수학을 잘한다는 일반화된 편견을 드러내며 영어는 어떤지,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투로 물었어요. 이 질문에는 명백한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서진의 영어 실력을 미리 폄하하려는 듯했죠.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조용히 있어야 할까?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관심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끝없는 관찰과 평가들이 기억났습니다. 결국 문제없을 것 같다는 짧고 담담한 대답을 했지만 그 영어 발음은 완벽했어요. 미국식 억양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트래시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어요. 서진의 유창한 영어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이 수업은 단순히 영어를 구사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문학에 대한 이해, 비판적 사고, 창의적 글쓰기까지 모든 걸 평가한다며 서진을 겨냥한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트래시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설명 중간중간 서진을 의식한 듯한 발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구 문학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오랜 문화적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언어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은근히 서진의 능력을 폄하했어요. 서진은 그 말들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이미 다 읽어봤어요. 영어 원문으로 말이죠. 중학교 때부터 영미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고전들을 섭렵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트래시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다음 주까지 햄릿의 1막을 읽고 주인공의 심리 분석을 에세이로 써오라는 것이었어요. 최소 3페이지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서진에게는 전혀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지만 다른 학생들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가기 시작했을 때 엘리사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의 이름이 독특하다며 한국 이름인지 물어봤고 여기 오기 전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한국의 일반적인 학교였다고 답했어요. 엘리사는 계속해서 성적이 어땠는지,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있는지 탐색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서진의 수준을 가늠해보려 했어요. 서진의 답변은 여전히 최소한이었습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고 하고 수학과 과학에는 조금 관심이 있다고만 했어요. 엘리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서진은 유독 말을 아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진은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날 새벽에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신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과 불고기, 그리고 작은 반찬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카페테리아에서 사 먹거나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서진의 도시락은 그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서진의 음식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어요. 저게 뭔지, 아시아 음식인지, 냄새가 이상하지 않은지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진의 귀에는 다 들렸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진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라도 평온함을 찾고 싶었어요. 도서관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고급스러운 책장들이 인상적이었고 오래된 가죽 냄새와 종이 냄새가 어우러져 묘한 안정감을 주었어요. 서진은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햄릿 원문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후 수학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서진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미 영어 시간에서 트래시의 적대적인 시선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날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서도 시선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는 인종과 문화적 차이까지 더해져 더욱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버드라는 목표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오후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교과서를 펼쳤어요. 수학은 언어의 장벽이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와 공식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곧 깨닫게 되었어요. 수학 담당 교사는 마이클 톰슨이라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그는 언뜻 보기에 학자 같은 인상을 주었어요. 하지만 서진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도 어딘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톰슨은 칠판에 미적분 문제를 적어놓고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민하는 동안 서진은 이미 머릿속으로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지는 않았어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문제를 푸는 학생들을 보며 돌아다니던 톰슨이 서진의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진의 노트를 내려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진은 이미 문제를 다 풀어놓고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서 답을 구해놓았습니다. 톰슨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진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풀이 과정을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내심 당황했어요. 주목받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서진에게 집중되었어요. 칠판 앞에 선 서진은 차근차근 풀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영어로 수학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어요. 서진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서진은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톰슨이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더 어려운 응용 문제였는데 서진은 그것도 막힘없이 풀어냈습니다. 교실은 점점 조용해졌고 학생들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학교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전학생이 자신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서진이 문제를 푸는 속도와 정확성은 엘리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서진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지, 정말 한국에서 온 게 맞는지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시선들을 피해 다음 수업 교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트레이시 윈슬로가 다시 영어 수업을 위해 교실에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전날보다 훨씬 차갑했어요. 수학 시간에서의 서진의 활약을 들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트레이시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프랑스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진이 정말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식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트레이시의 프랑스어는 유창했지만 서진에게는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트레이시의 도발적인 시선을 보고는 마음을 굳혔어요. 서진은 트레이시의 질문에 완벽한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스페인어로도 같은 내용을 반복했어요. 교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서진을 바라봤고 트레이시의 얼굴은 점점 붉어져 갔어요. 트레이시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 하나를 굴복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당황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게다가 서진의 언어 실력은 자신보다도 뛰어나 보였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트레이시는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교실을 나가버렸어요.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저 전학생이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서진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내심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내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학생들이 서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관심은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신기해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특히 엘리사는 서진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서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일반 학교에서 온 게 맞는지, 부모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게 된 건지 의심스럽다는 투였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을 통해 서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오후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레이시가 교장실에 가서 서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아시아계 학생이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학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장은 처음에는 트레이시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트레이시가 이사장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서진을 교장실로 불러들이기로 했어요. 서진이 교장실 앞에 섰을 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뛰어난 실력 때문에 질투와 시기를 받는 것. 하지만 여기서는 인종차별까지 더해져 더욱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장은 60대의 백인 남성으로 엄숙한 표정으로 서진을 맞이했어요. 그는 트레이시의 말을 전하며 서진이 교사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학교의 전통과 품격을 지켜야 한다며 경고했어요. 서진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무례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단지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교장은 서진의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거든요. 결국 서진은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퇴학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진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물러서야 할까?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서진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용히 지내려던 계획은 이미 틀어졌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하버드에서 온 메시지들과 학회 관련 연락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통의 이메일에 눈이 멈췄어요. 리처드 와일즈 교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트래시가 이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그렇게 느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 다른 학생들은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서진은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엘리사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서진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으로는 특별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일반적인 한국 이름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실력을 직접 본 엘리사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 엘리사는 친구들과 함께 서진에 대한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혹시 부모가 한국의 재벌이거나 정부 고위 관료가 아닐까? 아니면 천재 교육을 받은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들의 상상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서진이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교환학생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천재 소녀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과 추측이 뒤섞이면서 서진의 정체는 점점 더 신비로워져 갔어요. 한편 트래시는 전날의 굴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 하나에게 당한 것이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어요. 더욱이 다른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트래시는 서진을 학교에서 내쫓을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영어 수업 시간이 되자 트래시는 평소보다 더 엄격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을 향한 그의 시선에는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래시는 수업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서진에게 과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햄릿 에세이 말이에요. 하지만 과제 제출일은 아직 사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명백히 서진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미 과제를 완성해둔 상태였거든요. 전날 밤 교장실에서 경고를 받은 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었어요. 서진은 완성된 에세이를 프린터로 출력해서 트래시에게 제출했습니다. 트래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했어요. 설마 벌써 과제를 완성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곧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에세이의 내용을 문제 삼기로 한 것이죠. 트래시는 서진의 에세이를 대충 훑어본 후 비판적인 논평을 시작했습니다. 햄릿의 심리 분석이 표면적이라고 했고, 서구 문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서진의 에세이는 매우 뛰어난 수준이었습니다. 햄릿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다각도로 분석했고, 원문의 언어적 뉘앙스까지 세밀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트래시의 평가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들이 쓴 에세이보다 서진의 것이 훨씬 우수해 보였거든요. 특히 문학에 관심이 많은 몇몇 학생들은 서진의 분석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트래시는 계속해서 서진을 압박했습니다. 에세이를 다시 써오라고 했고, 이번에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으로는 이 상황이 단순한 학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 엘리사가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트래시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엘리사 자신도 경쟁 의식은 있었지만 명백한 불공정함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엘리사는 서진에게 에세이가 정말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래시의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요. 서진은 엘리사의 말에 약간 놀랐습니다.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변호해주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진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서진을 지지했고,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트래시의 행동이 과도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트래시가 학교 행정실에 서진의 입학 서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제기한 것이죠. 비공개 전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서진이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행정실 직원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트래시가 이사장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서진의 입학 관련 서류들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어요. 오후 수업이 끝난 후 서진은 다시 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장도 함께 있었어요. 60대 후반의 백발 노인인 이사장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딸에 대한 편애가 역력했습니다. 이사장은 서진에게 학교의 전통과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무례한 행동과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더 나아가 서진의 입학 자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무례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단지 질문에 성실히 답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입학은 모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이사장은 서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거든요. 결국 서진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퇴학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서진은 교장실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조용히 지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였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서진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숨기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열고 리처드 와일즈 교수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서진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기로 한 것이죠.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서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것이었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리처드 와일즈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한 답장이 와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함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대로 와일즈 교수로부터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교수의 답장은 간결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서진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고 곧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서진은 그 말을 읽으며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와일즈 교수가 개입한다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카이스트 조기 졸업과 MBC 영재 프로그램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고 조용한 학교 생활은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트래시와 이사장의 부당한 대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하버드라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전날과 또 달라져 있었어요. 학생들이 서진을 보는 시선에는 동정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퇴학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엘리사는 서진에게 다가와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경쟁 상대로 여겼던 서진이었지만 이제는 동료 학생으로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트래시의 행동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수업은 다행히 트래시가 담당하지 않는 과목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와일즈 교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했지만 특별한 소식은 없었어요. 두 번째 수업 시간이 되자 드디어 트래시와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영어 수업이었어요. 트래시는 평소보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트래시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급 전체에게 공지사항을 전했습니다. 일부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학급 분위기가 해쳐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명백히 서진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와일즈 교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트래시는 계속해서 서진을 압박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서진을 지목했고 답변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다른 학생들도 그 상황을 지켜보며 불편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진은 혼자 조용한 곳을 찾아갔어요.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와일즈 교수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퇴학을 당하게 될까 하는 걱정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와일즈 교수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내일 오전에 학교를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메시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수업들을 마치고 서진은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내일 있을 일에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와일즈 교수가 오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평범한 학생 행세는 끝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17살의 어린 얼굴이지만 그 안에는 또래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수많은 시련을 견뎌낸 강인함이 있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상상해보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봤어요.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를 모두 고려하며 대응 방안을 세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서진은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얕은 잠이었고 꿈속에서도 계속 학교와 트래시, 그리고 와일즈 교수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한 후 서진은 기숙사를 나섰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실 앞에 낯선 차가 한 대 서 있었고 몇몇 교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 광경을 보며 와일즈 교수가 이미 도착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기 전 서진은 교장실로 호출되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교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이었어요. 서진은 문을 열고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교장과 이사장, 그리고 한 명의 낯선 중년 백인 남성이었어요. 바로 리처드 와일즈 교수였습니다. 와일즈 교수는 서진을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반면 교장과 이사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조용했던 서진의 항의가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교장실 안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리처드 와일즈 교수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백인 남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반면 교장과 이사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와일즈 교수는 먼저 서진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과학부장이라는 직책이 주는 무게감이 있었거든요. 서진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교장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서진이 학교 규칙을 위반했고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와일즈 교수는 그 말을 차단하며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와일즈 교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이 단순한 전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진의 진짜 정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교장과 이사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와일즈 교수의 말에 따르면 서진은 한국에서 카이스트를 14살에 조기 졸업한 천재였어요. 더 나아가 MBC 영재 프로그램에서 1등을 차지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미국 과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인재라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작 17살의 아시아계 학생이 그런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와일즈 교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서진이 하버드 대학교 과학부에서 공식적으로 조기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이라는 것이었어요.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 온 것도 하버드 측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고 문화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전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교장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어요. 하지만 와일즈 교수는 비공개 전학생이라는 조건 자체가 서진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와일즈 교수는 계속해서 서진의 업적을 나열했어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은 경력, 여러 과학 논문의 공동 저자로 참여한 사실, 그리고 이미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장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그런 대단한 학생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학교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와일즈 교수는 이어서 트래시의 행동에 대해 언급했어요. 교사가 학생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학업적 괴롭힘을 가한 것은 명백한 교육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될 경우 하버드 측에서도 더 이상 이 학교와의 협력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어요. 교장은 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트래시의 행동이 개인적인 것이었고 학교 차원에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와일즈 교수는 이미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장실 문이 열리며 트래시가 들어왔어요. 아버지인 이사장이 급히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트래시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교장실의 분위기를 보고는 금세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장은 딸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서진이 하버드 조기 입학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버드 교수가 직접 학교를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트래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와일즈 교수는 트래시를 직접 대면했어요. 교사로서 학생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트래시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와일즈 교수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지적하며 반박했어요. 프랑스어로 도발적인 질문을 한 것, 에세이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내린 것, 그리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서진이 와일즈 교수에게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던 것이었어요. 트래시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더욱이 상대가 하버드 조기 입학생이라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와일즈 교수는 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어요. 서진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진의 학업에 어떤 방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이사장은 즉시 사과를 표했습니다. 딸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트래시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장도 마찬가지로 사과했어요. 학교 차원에서 서진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고 앞으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진의 퇴학 조치 운운했던 것도 완전히 철회한다고 선언했어요. 서진은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퇴학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와일즈 교수는 마지막으로 서진에게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상황은 해결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관심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장실을 나올 때 와일즈 교수는 서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했어요. 복도로 나온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나온 후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업 시간이라 학생들이 교실에 있을 텐데 오늘은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서진이 교장실에 들어간 후 학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행정실 앞을 지나갈 때 직원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아침 일찍 도착한 하버드 교수와 교장, 이사장이 긴급회의를 했다는 소식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모든 교직원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서진이 교실로 향하는 동안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은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전학생이라고 생각했던 서진이 갑자기 학교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서진이 큰 문제에 휘말렸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반대로 특별한 배경이 있는 학생이라고 추측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수업 교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담당 교사도 서진을 보자마자 특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교장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전해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서진이 들어오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진이 퇴학당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었는데 무사히 교실에 나타난 것을 보고 일단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호기심이 생겼어요. 대체 교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업 시간 내내 서진은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와일즈 교수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한 이상 더 이상 평범한 학생으로 지낼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서진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모두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서진은 간단히 오해가 풀렸다고만 답했지만 학생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때 교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교장의 목소리였어요. 전교생과 교직원에게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교장은 먼저 학교를 대표해서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교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한 학생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학교 차원에서 깊이 사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더 놀라운 발표가 나왔어요.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의 하버드 대학교 조기 입학 허가를 받은 특별한 학생이 재학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의 자랑이라고 강조했어요. 교실 안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 특별한 학생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곧 시선들이 서진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들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서진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엘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던 전 학생이 실제로는 하버드 조기 입학생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서진의 실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아시아계 전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천재였던 것이죠. 서진이 수학 문제를 쉽게 풀고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것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전체가 서진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복도에서, 도서관에서 어디서나 서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누군가는 부럽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받았던 관심은 호기심과 이용하려는 의도가 섞여 있었는데 여기서는 순수한 존경의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오후 영어 수업 시간이 되자 모든 학생들이 긴장했습니다. 트래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트래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교사가 대신 수업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트래시는 교장실에서 있었던 일 이후 충격을 받아 조기 퇴근했다고 했어요. 이사장인 아버지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고 당분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신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서진에게 특별히 친절했어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고 수업에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대우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 엘리사가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신이 서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엘리사는 서진에게 자신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준비 과정에 대해 조언을 구했어요. 하버드 조기 입학생이라면 분명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서진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수학이나 과학 문제에 대해 질문하거나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도움을 주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서진은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퇴학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의 자랑이 되어 있었어요.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진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는 없게 되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관심을 받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이전의 경험과는 달랐어요. 여기서는 진정한 실력을 바탕으로 한 존경이었고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조용했던 반항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진은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지내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등교할 때면 여러 학생들이 서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특히 수학이나 과학 관련 질문을 가져오는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서진은 그들을 도와주는 것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와는 의외로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처음에 경쟁 의식은 사라지고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며 함께 공부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서진의 조언을 받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준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서진도 엘리사를 통해 미국 학생들의 학습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트래시는 한 주간의 재교육을 받은 후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진을 보면 어색해하며 고개를 숙였고, 수업 중에도 특별히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서진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는데, 그때의 진심 어린 사과는 서진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서진은 도서관에서 하버드 입학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와일즈 교수로부터 최종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가 왔거든요. 내년 봄학기부터 정식으로 하버드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류를 보며 서진은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는 그저 조용히 지내다가 하버드로 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으며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감과 당당함,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까지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다가왔습니다. 서진이 하버드 관련 서류를 보고 있는 것을 보더니 언제 떠나는지 물어봤어요. 서진은 내년 봄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직 반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죠. 엘리사는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막 친해졌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신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합격하면 보스턴에서 가까우니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서진은 엘리사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계속 연락하며 지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서진은 오랜만에 한국의 어머니와 긴 통화를 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고 안도하셨어요. 어머니는 서진이 많이 성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서 이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서진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수학 시간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톰슨 교사가 서진에게 특별 과제를 제안한 것이었어요. 학교 수학 경시대회 준비를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서진의 실력이라면 다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서진은 잠시 고민한 후 수락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도우며 자신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전에는 혼자 공부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경시대회 준비 모임이 시작되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엘리사를 비롯해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서진은 그들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학습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학생들도 서진의 설명에 집중했고 질문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서진은 가르치는 것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몇 주 후 경시대회가 열렸습니다. 웨스트필드 아카데미 팀은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어요. 여러 학생들이 입상했고 특히 엘리사는 개인전에서 3등을 차지했습니다. 서진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어요. 시상식 후 학생들은 서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에 서진이 큰 기여를 했다고 말이에요. 서진은 그런 인정을 받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더니 어느새 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버드 입학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준비를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마지막 주가 되자 학교에서는 서진을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클래스 메이트들이 모여서 조촐하지만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어요. 케이크와 함께 각자 서진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사는 서진 덕분에 자신도 더 큰 꿈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합격하면 보스턴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서진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심지어 트래시도 송별회에 참석해서 서진에게 사과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편견 때문에 서진에게 상처를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서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앞으로 다른 학생들에게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서진은 짐을 정리하며 기숙사 방을 둘러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낯설고 외로웠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 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교정도 이제는 친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진은 지난 1년을 정리해봤습니다. 조용히 지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진정한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서진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또 어떤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 위를 바라보며 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한 건 좋아해. 하지만 조용하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비행기는 푸른 하늘을 가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비행기는 푸른 하늘을 가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서진은 구름 위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조용한 건 좋아해. 하지만 조용하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은 아니야. 처음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 왔을 때는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지내다가 하버드로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으며 더 큰 것을 얻게 되었어요. 자신감과 당당함,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까지 말이죠. 트래시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서진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숨어 지내려던 천재 소녀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천재라는 꼬리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거든요.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하버드에서는 또 어떤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진의 진짜 여행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조용하지만 강인한, 겸손하지만 당당한 그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